희망TV를 시청해 주시고 있는 여러분들께 항시 웃음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국내 부동산 관련 동향과 연관시켜 영종국제도시의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개발 계획 진행 상황을 심층 분석하여 영종의 미래 발전을 예측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토지 활용 가치 분석에 대해 궁금해하여 이번 유튜브에서는 한 매물을 표본으로 토지 분석 요령과 개발 행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왕동권을 포함한 용의도 일대는 매물 구성이 대부분 토지이거나 재건축을 해야 할 구옥으로 토지 개발 행위에 묶어서 판단해도 좋을 듯 합니다. 돈이 전혀 안 드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부동산 관련 정보 지식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영종도 전체와 을왕동권의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지도를 보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는 2000년 11월 21일 영종대교가 개통되면서 섬이라는 백길이 아닌 차량으로 진입하는 사실상 인천 내륙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영종도는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는데, 공항과 연계된 마이스 산업단지가 착공되어 단계별로 완성될수록 영종국제도시, 특히 을왕동권은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국제회의, 관광, 전시, 박람회 등 산업이 집합된 마이스 산업단지의 중심인 인스파이어 보감리조트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 착공하여 1단계 사업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6월쯤이면 1차 카지노와 아레나 공연장 등이 오픈할 텐데, 아레나 공연장은 15,000석입니다. 인스파이어 보감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인 모이건스는 북미 총 8개의 아레나 공연장을 운영 중으로 연간 1,600회 행사를 소화하고 있다고 볼 때 국내 최초 오픈하는 아레나 공연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계획에 의하면 2021년에는 파라마운트 실내 테마파크 등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스파이어 보감리조트가 완성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연간 1200만 명의 방문객이 내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을왕동권 바닷가는 카페, 횟집, 호텔 등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인스파이어 보감리조트 방문객은 뭘 보고 즐길 거리가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관광객으로 상당수는 자연관광지인 을왕동권 바닷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구 노을빛타운 18만 평 개발 계획은 인천공항을 설계한 유신에서 마친 상태입니다. 이곳은 2027년 사업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작물을 조속히 철거해 달라는 프랑카드를 인천도시공사에서 전체 사업지 내에 내걸었습니다. 토지를 개발할 때 지목이 전답인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영종지역은 대부분 부과금액이 평당으로 환산하면 평당 16만 5천원 가량이 되며, 산지의 경우는 산지 전용 부담금이 개발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입니다. 산지 전용 부담금이 농지보전 부담금보다 적게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 부담금인데, 영종도 전체 지역은 660평방미터 이상 토지가 대지로 전환될 경우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순수 개발 이익의 25%가 부과됩니다. 이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 비용은 토목비 등이고, 개발 시작점에서 끝날 때까지 지가 상승분을 뺀 것이 순수 개발 이익금이 됩니다. 참고로 토목공사를 할 때는 장비 사용료 등의 영수증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말한 표본 매물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면적이 203평입니다. 이 경우 전체를 개발할 때 개발 부담금 대상입니다. 개발 부담금만 보더라도 평당 50만원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 부담금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을 약 끝에 살 약이 있다는 말처럼 말이죠. 199평과 4평을 분할하여 4평은 전인 상태로 두고 199평만 개발 행위를 하면 개발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할하면 되겠지 하는데, 하나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뿐만 아니라 길 건너도 연접지역 내 연접사업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관계 인허가 기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99평을 개발하고 5년 이내 100평을 개발할 경우 합산하여 299평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본 토지의 경우는 개발 부담금으로 볼 때 투자금 대비 가성비가 높아 개발 이득이 좋은 경우겠죠. 토지는 소지한 위치가 중요합니다.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통틀어 기반시설 접근성으로 볼 수 있는데,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시설, 공공시설 등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표본 매물의 경우를 대비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통시설에서 보면 4차선 도로와 두 필지 사이에 있고 부평역 인천공항 을왕리 해수욕장을 운행하는 111번 버스와 6-1 공영버스가 서는 신설동 승강장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 동인천역, 왕산을 운행하는 306번 버스 승강장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인천공항과도 1, 2청사 모두 차로 15분 소요 거리에 있습니다. 둘째, 공공시설로는 인접하여 선여바위 문화예술휴양단지가 생길 것이면 이곳에 들어서는 중앙공원, 생태체험관, 지중미술관이 도보 거리 내에 될 것입니다. 여의도 전체 면적의 1.5배 규모인 인스파이어 보감 리조트와는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셋째, 유통시설로는 인접한 인천도시공사 사업지의 상업지에 생필품 유통매장이 들어설 것은 당연하겠죠. 넷째, 공공시설로는 용유로 시작된 단어의 용유주민센터, 농협,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소방서 등 기본 관공서가 도보 5분 내 거리에 있고 용유초등학교, 중학교 또한 도보 거리 내에 있습니다. 특히 해변 바닷가는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힐링이 되는 좋은 조건입니다. 바닷가 모래와 파도 작은 동산이 멋들어져 보는 눈이 맑아지네요. 이 토지는 자연녹지 성장관리 권역으로 만 30년 전부터 관광특구와 경제자유구역 개발 대상으로 묶였다가 2018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문화예술 휴양단지와 접해 있고 관공서들과 가까운 것이 제일 좋은 강점입니다.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이었던 난지도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변신한 것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에서 보면 이 토지는 자연녹지 성장관리 권역인데 이 지역은 원래 건폐율 30%, 용적률 100%이나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건폐율이 27%, 용적률이 94% 정도 됩니다. 4층까지 건축이 되고 고도 제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운남 지역이 용적률 120 내지 130%인데 평당 호가가 500만원 선이라고 볼 때 3분의 1 가격이라면 투자 대비 가성비로 볼 때 사업성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지목은 전으로 지금 가 건물이 있는데 두 동 모두 공실이 아닌 상태로 임대가 되어 있어 공실 있는 지역과는 미래 가치가 확실히 차이 나겠죠. 우측 상단 동영상을 보면 공실의 공포에 대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토지는 원룸 임대 사업과 게스트하우스 또는 이를 겸한 전원주택 개발이 적격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추가될 매물 영상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눌러주세요. 이 표본 매물에 대해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상관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가성비 좋은 매물을 선별 분석하여 영상에 담아 올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땅 행복한 집 찾기 저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김영석이 말씀드렸습니다.